안녕하세요. 더블A9입니다. 어제 있었던 3월 모의고사 가장 어려웠던 문제 14번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29%라고 현재는 나와 있네요. 재작년 2016년 3월 모의고사에 21%짜리 그 규칙 불규칙 활용 문제만큼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다가왔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유형은 사실 수능에는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그 모의고사의 문법이 어려웠는데 수능도 역시 뭐 어렵다라는 평이 있었지만 모의고사에 나온 문법만큼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수능에 어려운 게 나오면 어쩌지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이런 걸 기반으로 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14번을 복습용으로 열심히 공부해 놓으시면은 수능 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나온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쵸? 기출 문제를 잘 봤던 친구들은 14번 문제를 크게 어렵게 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성분과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쵸? 성분은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고, 구조는 여기다가 잠시 좀 적을게요. 뭐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교재를 조금만 살펴보시면은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을 직접 안 찾아보면 절대 문법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은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배우셨을 거고 고1, 고2 때도 순차적으로 한 번씩 꼭 배웠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공부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역과 디귿에는 모두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뭐냐면 서술절입니다. 서술절. 이 서술절을 찾을 수 있니인데, 서술절은 이렇게 생겼어요. 토끼가 귀가 길다. 요 서술어 자리에 있는 절이 서술절입니다.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은 문장보다는 한 단계 작은 개념이에요. 큰 문장 속에 들어간 건데 이게 어떤 구조였냐면 토끼가 어떠하다.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토끼가 어떠하다라는 서술어 자리에 귀가 길다가 쏙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안긴 문장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겼는데 어느 쪽에 안겼냐? 서술어 부분에 안겼기 때문에 서술절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교재를 통해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14번에 기역과 디귿 중에 디귿이 서술절이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절을 찾을 때는 메인 주어를 찾아주세요. 자, 디귿은 메인 주어가 영수인 것 같아요. 그쵸? 기역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역에서 메인 주어는 누군 것 같아요? 자전거겠죠. 그쵸? 여러분들 이 문장 구조 찾을 때는 메인 주어 찾는 게 중요해요. 딱 얘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장이 끼어들었는가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디귿 영수를 동그라미 했고요. 그러면은 영수는 하고 뒤에 문장이 진술이 되는데, 이 부분 전체를 한번 보시면은, 자, 영수는 어떠하다 이런 문장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영수는 어떠하다였는데 어떠하다 부분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손가락이 길다라는 문장이 들어간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토끼가 귀가 길다 돼 있죠. 그쵸? 토끼가 주어고 귀가 길다가 서술어예요. 여기도 영수가 주어고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가 서술어인데, 여기에 귀가 길다가 들어가서 서술절이 됐잖아요. 그쵸? 여기에는 손가락이 길다가 들어가서 서술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1번과 같이 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라는 설명은 맞는 겁니다. 디귿에 한해서는. 근데 기억을 한번 보면은 자전거는 이라 나왔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서술어 자리가 맞는데, 그쵸? 이게 서술절인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절은 문장보다는 작아야 돼요. 문장보다는 작아야 되지만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춰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문장보다는 작아야 되지만 주어랑 서술어를 꼭 갖춰야 돼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내 친구의 것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내 친구의 얘들이 각각 뭔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친구를 꾸미고 친구의는 것을 꾸미잖아요. 그쵸? 여러분 친구도 명사고 교재를 보시면은 것도 명사예요. 명사라고 적을게요. 우리나라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주어가 아니라 뭘까요? 네, 형용사도 아니고 관형어입니다. 알겠죠? 관형어, 관형사, 관형어인데 어쨌든 내 친구의 것이다 해서 중요한 것은 주어가 없다는 겁니다. 얘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서술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절은 다시 주어와 서술어가 필요한데 얘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서술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기억에는 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없어요, 여러분.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4번을 많이 골랐어요. 이 4번을 골라온 친구들이 많아서 4번을 설명을 해볼 건데, 니은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을 우리는 이제 관형절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관형절만 관형어의 기능을 하냐 하면 그거는 또 아닌 게 니은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극장에 도착했다 해서 안긴 문장은 공연이 시작되다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연이 시작되다. 근데 이게 공연이 시작되기로 바뀌었고 요게 전을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자,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 공연이 시작되기가 무슨 기능을 하는가를 살피려면은 이 전의 품사가 뭔지를 증명을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전의 품사가 뭔지 압니까? 그걸 모르면은 제 강의 중에서 품사를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첫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자, 증명 방법은 간단해요. 전 다음에 애가 있죠. 이 애가 품사가 조사잖아요. 그쵸? 이 조사 앞에 있는 건 항상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네, 명사입니다. 조사 앞에 딴 것도 올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런 예외적인 거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안 나와요.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조사 앞에 있는 것은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명사가 되는 거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공연이 되기 전에는 관형어인 거죠. 그쵸? 아까 제가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뭐라 했어요? 관형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연이 시작되기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4번을 하는 친구들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외워서 푼 친구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교재를 찾아보시면은 어떤 절이 기로 끝나면은 명사절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명사기 때문에 관형어는 아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9월이었나? 9월에 이 문장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딱 똑같네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네요. 남쪽으로 떠났다. 이 유명한 문제였거든요. 거기는 겨울이 오기가 명사절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미 시작을 했었어요. 자, 이 명사절인데 얘가 무슨 어의 역할을 하느냐를 묻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겨울이 오기가 역시 여기서 전이라는 명사를 꾸미잖아요. 그쵸? 그래서 관형어다였는데 그걸 찾는 것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전이 품사가 명사인 건 몰랐다라는 뭐 이유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출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출은 반복되고 이 문장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14번에 1번을 맞추기 위해서는 서술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를 꺼내서 서술절에 대한 이해를 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춰야 되는데 디귿은 주어와 서술어를 잘 갖추고 있지만 기억에는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술절이 아니었다가 포인트였어요. 즉 절에 주어가 들어가는 걸 너희들은 알고 있니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번 페이크 선지를 썼는데 4번 페이크 선지는 예전 기출에서 이미 출제됐던 거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명사절 즉 기, 시작 뒤에 기에서 기로 끝난 명사절도 충분히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재작년 9월 이렇게 평가원에서도 나왔었고 이 사물에서도 나온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번 수능에서는 명사절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를 꼭 출제할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의 1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14번의 4번 선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올해 수능을 처음으로 하나 예언을 한다면 이 14번의 4번 선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선지만큼은 확실히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